예, 지난 정부에서 사회부 계통의 장관을 찾는데 40여 명을 걸렀어요. 예, 청와대에서 이제 할 만한 분에게 권유를 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서 의사가 있어서 자료를 받아서 검증을 해보면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장관 한 분 결정하는데 두 사람 10명 이상이 걸려요. 심지어는 현직 사무관에서 출발해서 현직 차관인데 그 차관한테 장관을 권유했는데 이제 본인이 안 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도덕성 검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도덕성 검증을 하고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도덕성이 맞는가, 또 그러한 수준 높은 검증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내가 나중에 지도자의 위치에 갈 때는 나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또 정책 같은 것은 그래요. 유튜브 폐쇄에 관해서는 본인이 그것을 그냥 공개한 게 아니고 소위 프리미엄 회원이라 그러면 가입비를 12만 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딱 후보자 발표가 난 다음 날 폐쇄를 했어요. 그게 그러면 정책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것이고, 평소에 유튜브를 통해서 후보자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도덕성에 대한 기본 자료도 모든 것을 다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본인과 직계가족의 병적사항, 본인과 직계가족의 학적부, 우리 청문회 하는 사람들이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청문회를 해야 되는가. 그거는 지금까지 국회에 관행에서 볼 때도 전혀 없었던 새로운 일이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용납한다면 국회의 정부 장관 국무위원들에 대한 청문회가 자체가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수준이, 검증의 수준이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야 의원님께서도 꼭 필요한 자료는 낼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해 주시는 것이 좋고, 정말 이것은 내 아들이나 내 안사람에 대한 비밀의 문제다 하면은 그것은 비공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소한의 기본 자료는 주시고, 정말 공개하기 어려운 것은 여야의 합의하에 비공개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면 한만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18년 대법원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에 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법관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냐. 그리고 국회에는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시민들의 압력에 굴복했다. 그리고 촛불 시위에 나온 사람들은 북한과 관계됐거나 북한의 영향력을 받는 시민단체에 휘둘려 들어간 것이다. 또 헌재는 그 합헌 평결을 함으로써 자유민주 체제의 위험성을 초래했다. 결국 후보자는 입법부도 대법원의 사법부도 헌재도 모든 걸 부인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유튜브에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다 공개할 수 없다면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일부라도 함께 보도록 하고, 정말로 가족의 정말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면 여야의 합의하에 비공개를 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